최근 우리나라 굴지 엔터 회사와 한 프로듀서 간의 싸움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와 미니지의 공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의 주가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13% 가까이 빠지고 시가총액은 1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과 그에 맞서는 어도어 미니진 대표의 내홍입니다. 사실상의 집안 싸움이죠. 이러한 집안 싸움은 사건 당사자나 관련 아이돌 및 그 팬덤, 하이브의 주주가 아니라면 딱히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야 정상인데 세간의 관심이 폭발하였고 다른 국내 이슈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니진 대표의 진격의 기자회견 때문인데요. 도화선은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이라는 미명으로 제공했지만 여기에 불을 붙이고 터뜨린 것은 다름 아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미니진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가장 폭발력 있는 기자회견을 하여 국힙 원탑이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지요. 언론 생중계로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미니진 사이의 공방 속에 그 진실은 무엇인지 가십보다는 법률과 회계적인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기업 공시 자료 및 보도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하이브는 음악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마켓에 상장하였고 현재 자본금은 약 200억 원, 2021년 3월 30일 주식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식회사 하이브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이브의 지분은 방시혁 의장이 31.6%, 넷마블 주식회사가 12.1%, 두나무 주식회사가 5.5%, 국민연금공단이 8.2%, 기타 주주가 4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2023년 매출은 2조 1,780억 원입니다. 어도어는 소스뮤직에서 2021년 11월 1일자로 자본금 1억 원으로 물적 분할되어 2021년 11월 2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이브가 소스뮤직으로부터 어도어를 인수하여 100% 주주가 되었고 2021년 11월 17일과 2022년 7월 6일 각 유상증자로 어도어에게 총 154억 원 가량을 출자했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 사옥 16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워낙 사건이 이슈화되기도 했고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유사한 사안이 있어서 크게 관심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평가들은 엔터 산업의 구조, 특히 하이브가 선호하는 레이블 방식의 문제가 도출된 것이다 라고 평론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잘 나가는 회사에서 쉽사리 벌어지는 주주 간 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는 바로 어도어의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어도어의 지분 구조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하이브 80%, 미니진 대표 18%, 기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자료를 보시면 미니진 대표의 어도어 지분 18%, 즉 57만 3,160주는 2023년 1분기경 약 11억 원의 콜옵션으로 하이브로부터 매수한 것입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기존 이사회로 구성하던 하이브의 임원인 이경준 하이브 CFO와 이창호 하이브 전략실장은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미니진의 SM 사단인 신동훈 부대표와 김예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사내이사로 등재됩니다. 한마디로 미니진 대표가 하이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어도어를 완전히 접수한 것인데요. 이는 뉴진스가 2022년 7월 22일 데뷔 이후 줄곧 아이돌 차트와 음원 순위의 정상을 차지하고 2023년 3월에는 디토, ONG, 하이보이가 14주 연속 1, 2, 3위를 지키면서 멜론 차트에서 역대 최초로 월간 탑3를 3달 연속으로 기록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아티스트가 신곡과 전작 구분 없이 차트 최상위권을 3개월 동안 휩쓴 것은 2004년 11월 멜론 음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2024년 4월 22일 하이브 측이 미니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고 공론화를 함으로써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이브 측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서 등 대외비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행동이 이른바 탈하이브 및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 탈취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희진 대표와 신동 부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신동 부대표가 직위를 이용해서 하이브 내부 정보를 어도어에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 부대표는 본래 하이브 재무부서에서 IR을 담당하며 상장 업무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이브는 신동 부대표가 어도어로 이직할 당시 대량의 내부 파일을 다운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독립에 필요한 비공개 문서, 영업 비밀 등을 어도어 측에 넘겨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신동 부대표가 외부 유출했다고 의심받는 항목들도 단순히 경영에 관한 영역만이 아니라 데뷔 전 연수생들의 초상과 건강 상황,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를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동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측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인 세종 소속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25일 오후 3시부터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135분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라고 해명하며 격앙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장에 참여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훈아 가수 이후로 가장 현장 반응이 뜨거웠던 회견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희진 대표의 해명 과정에서 하이브, SM, 소스뮤직 등 여러 회사들과 방시혁, 박지원, 이수만 등 K-팝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을 비롯해서 뉴진스, 에스파, 르세라핌, 여자친구 등 수많은 업계의 인물, 아이돌 그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직후에는 반박할 수는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었으나 여론이 갈수록 불리해지자 입장을 선회하여 4월 26일 장문의 공식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까지 양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고려했을 때 알릿에 대한 표절 항의와 주주간 계약 재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민희진 대표의 의중에 따라 어도어 내부에서 자사를 하이브로부터 계열 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던까지는 실제 일어났던 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야 하므로 회사 분리나 경영권 찬탈 자체는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처음부터 경영권 찬탈을 운운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 또는 주주간 협약서에 기재된 여러 계약 위반 행위 중 하나로 포섭시켜 민희진 대표의 스톡 옵션을 무력화시키고 하이브의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 즉 레토릭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직접 검토한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하이브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경영,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멀티 레이블인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가 그 많은 레이블 중 민희진 대표에게만 과다한 스톡 옵션을 부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레이블의 임직원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평하게 부여해왔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민희진 대표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각 수장의 스톡 옵션과 주주간 계약 관계인데요. 하이브의 국내 종속기업 중 2023년 기준 이익이 나는 레이블은 바로 이 표와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시죠? 보아의 매니저로 가수 손담비와 애프터스쿨까지 성공시킨 한성수 대표는 플레디스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룹 여자친구로 유명한 소승진 대표 역시 소스뮤직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민희진, 한성수, 소승진 대표가 보유한 각 지분은 그 일부 또는 전부에 하이브에 대한 풋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이브의 지분율 희석화 방지를 위한 콜옵션, 우선 인수권이나 양도 제한, 동반 매각 청구 등 역시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각 레이블의 대표들과 주주 간 약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견 보기에는 민희진 대표가 잘 나가는 어도어의 주식을 비교적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무척 유리해 보이지만
플레디스와 소스뮤직은 기존에 있던 회사를 하이브가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2천억 원 투자받고 600원 이익을 낸 플레디스, 128억 원 투자받고 121억 원의 이익을 낸 소스뮤직과 단돈 154억 원 투자받아 265억 원 이익을 낸 오더워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가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금지 조항은 하이브가 기업 공시사항으로 밝히듯이 민희진 대표를 오더의 임원으로 묶어두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목적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간을 오더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로 한 것은 다른 레이블에 비해 과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걸었던 기대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대 주주가 해당 회사를 본인으로 하여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이미 최대 주주와 이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향후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오더의 임직원이 교체되고 나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장악한 오더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웬만한 이혼 소송보다는 치열하여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은 관련 자료와 인력이 오더에 남아있기 때문에 쫓겨난 경영진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린 아티스트들이 다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만일 민희진 대표가 오더에서 축출된다면 최대한 하이브와의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 짓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